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2장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은요. 우리가 저압 옥내 배선에 관련된 문제인데 연동선일 때 최소 굵기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동선일 때는 2.5, 동일 때는 10, 알루미늄일 때는 16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저압 옥내 배선의 공통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 문제는 이 연동선일 때는 최소 2.5 제곱밀리미터 이상이다. 또는 우리가 만약에 동이라고 했을 때는 최대 10, 그리고 알루미늄일 때는 16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공사는 우리가 나전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잘 읽어보시면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가부터 라까지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전개된 곳의 애자공사, 이 가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버스덕트 공사 그리고 라이트 공사는 나전선으로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속 덕트 공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애자 공사를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사용 전압은 440V인 경우이다. 우리가 애자 공사에서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를 배울 때 크게 저압과 고압으로 나눴습니다. 케이스를 저압 그리고 고압으로 나눴고요. 저압은 우리가 또 400V를 기준으로 나눴어요. 400V 이하인 친구와 저압이면서 400V를 초과하는 경우를 배웠습니다. 우선 별다른 말이 없다면 둘 다 우리가 2.5cm만큼 이격을 해주시면 돼요. 2.5cm. 그런데 400V를 초과하는 이 저압이 있어서 습기가 많은 장소라는 언급이 있다. 그때는 우리가 4.5cm라고 합니다. 즉 이때는 습기가 많은 때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고압일 때는 5cm가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지금 사용전압이 440V라고 주어졌어요. 즉 저압이면서 400V를 초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습기가 많은 장소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따라서 4.5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의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따라서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환산해 주시면 4.5cm를 제가 이 환산하는 과정을 좀 자세히 풀어서 써드릴게요. 4.5를 그대로 작성합니다. 이때 센치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따라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센치 이미 썼죠? 따라서 미터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값에 아무런 변형을 주지 않고 1만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봐주세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제곱까지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은 제가 그대로 작성한 것이고, 제가 추가로 작성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거 결국에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즉 10 곱하기 1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은 1입니다. 1. 그쵸? 따라서 우리가 원래 수에 1을 곱했기 때문에 이 답 자체에 우리가 변형을 준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답을 온전히 지금 잘 계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 10 그리고 이 4.5만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5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 안 했던 10의 마이너스 제곱, 10의 마이너스 1승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까지 단위는 우리가 똑같이 미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밀리로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45 밀리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산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4.5cm는 우리가 바로 4.5cm는 45mm와 같다. 이렇게 소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만 이동하면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 과정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환산하는 과정도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5mm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이 전선과 이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압 400V를 초과하는 습기가 많은 이 4.5cm로 문제풀이를 한 것입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을 시설할 때 전선의 지집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형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 몇 미터 이하인가?
이 문제에서와 같이 우리가 면에 따라 붙일 경우 이러한 말이 있다면 2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없고, 즉 면에 따라 붙인다 이러한 조건도 없고, 만약에 수직으로 붙인다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6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해당 문제에서는 면을 따라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2m에 해당되는 규정이 되겠고요. 면 따라 또는 별말 없고 수직이란 조건이 있다. 그때는 6m 이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애자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 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애자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저합인 경우와 고합인 경우로 나눠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저합일 때는 6cm가 되겠고 고합일 때는 8cm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저하복내 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6cm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죠. 그림으로 봐주시게 되면 이게 애자공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전선이 있을 때 이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저합일 때는 6cm, 고합일 때는 8cm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합성수직관 공사 시 관 상호간 및 박스와의 접속은 관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우리가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만 삽입해도 고정이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0.8배가 되고 이렇게 위에서처럼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1.2배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일반 주택의 저합 옥내 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설되어 있었을 경우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합성수직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로 하였다. 1번부터 지금 틀린 보기가 나왔는데요. 합성수직관에서 지지점 간 거리는 1.5m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지점 간 거리가 1.5m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2번부터 4번까지는 다 옳은 보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합성수직관 안에서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하였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 되겠죠. 3번 금속관 공사의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 절연 전선을 사용하였다. 이 부분 잘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 절연 전선입니다. 그리고 4번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각 크게 시설하였다. 이렇게 2번, 3번, 4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합성수직관의 지지점간 거리 1.5m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금속관 공사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하복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였다. 1번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 절연 전선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2번도 한번 볼게요. 저하복내 배선의 금속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였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콘크리트에 배선하는 금속관의 두께는 1.2mm를 사용하였다. 두께 1.2mm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4번 관에는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관 공사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보게 되면 우리가 관의 지지점간 거리는 2m가 되고요. 우리가 관의 끝부분에는 우리가 전선 피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사는 5턱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금속관 공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절연 부싱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가 관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전선의 피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싱이라는 친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요 전선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맞게 설명하고 있죠.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 3번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는 일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점검할 수 있는입니다. 이 부분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전개된 장소이거나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일 경우에는 일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4번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 공사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 절연 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의 단면적의 5% 아니죠. 이 부분이 20%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게 20%. 그리고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15%가 아니라 50%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고 2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트 상호 및 덕트와 금속관과는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였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우리가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로 하되 우리가 만약에 수직으로 붙인다는 조건이 있다면 6m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 수직이란 말이 있으면 6m 이하를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인가? 우리가 라이팅 덕트 공사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라이팅. 이때 이가 의미하는 바가 이 덕트의 지지점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봐주시면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할 것, 그리고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덕트의 계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그리고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1번에서 우리가 2m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우리가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종류에는 이렇게 사다리형, 펀칭형, 그리고 이렇게 구물처럼 된 메쉬형, 그리고 바닥 밀폐형이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2번 통풍 밀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3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가 안전율은요, 우리가 1.5입니다. 케이블 트레이에서 안전율 1.5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봐주시면요.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해야 한다. 우리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3번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금속재 트레이에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 이를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 규정을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봐주시면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종류에는 이렇게 사다리형, 펀칭형, 메쉬형, 그리고 바닥 밀폐형이 있고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 풀어본 부분은 여기 있죠. 금속재 트레이는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적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돌아가 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플로어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선, 동선의 단면적은 최대 몇 제곱밀리미터인가? 우리가 저압 옥내 배선에서 우리가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연동선일 때는 2.5를 기억해 주시고 동선일 때는 우리가 10, 알루미늄선일 때는 16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동선에 대한 단면적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10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고압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케이블 공사, 합성 수직환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 애자 공사,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고압 옥내 배선에서는 앞자만 따서 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성 수직환 공사는 우리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적합한 누전 차단기는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때 물기가 있는 장소와 그 외 장소로 나뉘게 되는데요. 물기가 있는 장소가 좀 더 위험하겠죠. 따라서 이 규정 역시 좀 더 타이트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그리고 동작 시간이 0.03초 이하가 되고 물기가 있는 장소는 동작 시간은 같습니다.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이고 전격 감도 전류가 좀 더 타이트합니다. 여기가 15mA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 등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도록 센서 등을 시설해야 하는가? 우리가 일반 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에는 3분이 되겠고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과 같이 호텔 또는 여관의 객실 등의 경우에는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당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옥내의 네온 방정 등 공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5cm 이상일 것. 이 부분이 틀렸는데요. 5cm가 아니라 6cm로 고치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2번 관등 회로의 배선은 애자 공사 이해할 것. 맞는 내용이 되겠고 3번 보겠습니다.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2m 이하로 할 것. 2m가 아니라 1m로 고쳐주셔야 돼요. 1m.
그리고 4번, 관등회로의 배선은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것. 점검할 수 있는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네온 방전등이 되겠고요. 우리가 전선 상호 간의 간격, 즉 이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으로 하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전선의 지지점과 거리는 1m, 그리고 애자 공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수중 조명 등의 절연 변압기는 그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경우에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금속재의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우선 이 문제의 정답은 30V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수중 조명 등에 관한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절연 변압기가 있을 때, 자, 편의상 이렇게 네모로 표현을 할게요. 절연 변압기가 있을 때 절연 변압기의 1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400V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가 1차. 그리고 절연 변압기의 우리가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150V 이하가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로는 비접지를 해야 됩니다. 2차 측 전로는 비접지한다. 즉 접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문제서와 같이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이렇게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혼촉 방지판은 이렇게 접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 색깔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혼촉 방지판을 설치를 하더라.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30V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V를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는데, 자,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누전 차단기를 시설한다는 기호를 그렸습니다. 제가 이 화살표는 초과한다는 의미를 제가 편의상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교통신호등의 제어 장치로부터 신호등의 전구까지의 전로에 사용하는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우리가 교통신호등이 나오고 사용전압을 물어봤다면 우리가 신호등 그림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있고, 우리가 빨간불이 있겠죠. 빨간불이 있고, 주황불도 있고, 마지막으로 초록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신호등은 세 가지 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 세 가지 색이기 때문에 사용전압도 300V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봐주시면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2차 측 배선의 최대 사용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한다. 따라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4m 이상일 것. 이 1번이 틀렸는데요. 0.4m가 아니라 0.3m 또는 30cm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2번, 전선은 지름이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 3번,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mm 이상일 것. 이 단위보다는 우리가 센티미터 단위가 좀 더 친숙하실 텐데요. 우리가 2.5cm 이상일 것. 이런 규정 기억나시죠? 2.5cm가 우리가 단위를 환산해 주시면 2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4번,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 이하일 것. 즉, 전기 울타리에서 사용전압은 250V인 점 우리가 예외 사항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렇게 수목이 있어요. 즉,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을 때 여기가 전선이 있고, 즉 전기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수목과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우리가 30cm 이상으로 한다. 즉 0.3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또 물어본 것이 전선의 굵기, 즉 이 전선의 굵기는 2mm 이상이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울타리에 이 기둥이 있죠. 이 기둥과 지금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기둥과 전선 사이의 이 이격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2.5cm 또는 25mm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욕탕의 양단에 판상의 전극을 설치하고 그 전극 상호 간에 미약한 교류 전압을 가하여 입욕자에게 전기적 자극을 주는 전기 욕기의
전원 변압기 2차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문제를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는 전기욕기의 사용 전압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용 전압은 대부분 400V가 되겠는데요. 예외 사항으로 이 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 전압은 우리가 이 4자를 따서 원래 400V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신호등,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교통신호등에는 빨간불, 그리고 주황불, 그리고 이렇게 초록불,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300V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기 울타리는 예외적으로 250V, 그리고 이 문제서와 같이 이 전기욕기에서 사용 전압은 10V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전격 살충기의 전격 격자는 지표 또는 바닥에서 몇 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전격 살충기라는 것은 우리가 모기, 이런 벌레 같은 친구들을 퇴치해주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을 때는 우리가 3.5m 이상의 높은 곳에 시설하는 것이 되겠고, 예를 들어 2차측 개방 전압이 7kV 이하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사고 시 1차측 전로를 자동 차단 보호 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1.8m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즉, 좀 더 안전하게 시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1.8m로 높이를 좀 낮출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격자와 다른 시설물 또는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하, 즉 이렇게 수치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격 격자의 지표상 또는 바닥에서의 높이는 3.5m,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는 1.8m, 그리고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0.3m로 각각의 수치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 중 폭연성 분진이 많은 장소에 저압 옥내 배선에 적합한 배선 공사 방법은? 우리가 문제에서 폭연성이란 키워드가 있을 때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폭연성 분진이 많은 장소에서는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폭연성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가연성인데요. 가연성일 때는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합성수지관 공사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금캐로 외웁니다. 합성수지관 공사, 그리고 금속관 공사, 그리고 케이블 공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보시면요. 폭연성 분진 위험 장소에서 저압 옥내 배선은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이해할 것, 금캐로 배워주시면 되고, 가연성 분진 위험 장소에서는 우리가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에 이해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폭연성일 때는 금캐, 그리고 가연성일 때는 합금캐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문제는 폭연성이죠. 따라서 금속관 공사와 케이블 공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문제 1번의 보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유희용 전차 안에 전로 및 이격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 설비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 전선은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할 것. 2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고, 3번을 보시면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직류에 있어서는 8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V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압 부분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유희용 전차에서 우리가 전압은 이렇게 외우기로 했는데요. 직류교사. 기억나시나요? 직류교사. 즉, 직류일 때는 60V 이하가 되고 교류일 때는 40V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압들이 다 틀렸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사용 전압에 전기를 변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 전압은 400V 이하일 것. 이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희용 전차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직류일 때 60V 이하, 교류일 때 40V 이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암기 팁으로 직류교사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철제 물탱크에 전기 부식 방지 시설을 하였다.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m 안에 있는 점과의 전이차는 몇 볼트 미만이며 사용 전압은 직류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우선 우리가 전기 부식 방지 회로에서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이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로 2번을 고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좀 더 살펴보면 이 첫 번째 부분 있죠. 수중에 시설한 양극과 그 주위 1m 안에 있는 점과의 전이차, 즉 이 규정에서 이 4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5번과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 4번과 5번을 구별해서 암기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m 이내 거리에 있는 임의점과 사이에 그 전이차는 10V를 넘지 아니할 것.
5번은요. 우리가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2m, 두 점 간의 전이차가 5V를 넘지 아니할 것, 이러한 규정이 있겠습니다. 두 개를 구별을 해주시고 우리가 사용전압은 직류 60V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식물 재배용 전기 온상에 사용하는 전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이다. 우리가 대지 전압은 대부분 다 300V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다 맞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3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2번, 발열선은 90도가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이 부분이 틀렸는데 90도가 아니라 80도로 고쳐주셔야 돼요. 90도가 아니라 80도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3번, 발열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발열선과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일 것.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규정과 비교해서 문제를 다시 보면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이 1번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이 2번에 관한 내용은 여기 있죠.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도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이렇게 나와 있고 이 3, 4번은 지금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의료용 절연변압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의료장소에서 2차 측 전격 전압과 전격 출력을 묻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을 합니다. 전격 전압 교류 250V 이하, 그리고 전격 출력은 10kVA 이하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적용시켜 보게 되면요. 교류 300V 이하 틀렸죠? 250이 맞고 직류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교류 250V 이하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격 출력은 5kVA 아니고 10kVA가 맞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가반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용접 편압계 1차 측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렇게 대지 전압을 묻는 문제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300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예외 사항은 누전 차단기가 없는 경우에는 150V, 그리고 분산형 전원 기기의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태양광 설비일 때는 직류 600V가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예외 사항과 관련이 없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300V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의 조형제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열장치의 발열선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 문제 역시 대지전압을 묻는 문제인데요. 대부분 300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외사항으로는 우리가 누전차단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150V, 그리고 우리가 분산형 전원의 전기저장 장치 또는 태양광 설비의 대지전압을 물었을 때는 직류 600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지전압은 300V가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흥행장의 저압 전기설비 공사로 무대, 무대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이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결국엔 사용전압을 묻는 문제인데요. 사용전압의 사자를 따서 대부분 400V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등, 전기울타리, 전기옥기가 있겠는데 교통신호등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죠. 빨간불이 있고 그리고 주황불도 있고 마지막으로 초록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즉 신호등이 우리가 이렇게 3가지 색이기 때문에 교통신호등의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300V이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전기울타리는 250V, 그리고 전기옥기 2차 측은 10V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해당 문제는 이 예외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400V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단원 모든 문제풀이가 끝이 나고요.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